No. Why number 608. Why was David Whitmer excommunicated from the church? 데이비드 휘트머가 교회에서 파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보라, 내가 너 데이비드에게 이르노니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힘을 얻기 위하여 내게 의지하지 아니하였도다. 교리와 성약 30편 1절. 더도 휘트머 가족은 조셉 스미스를 가장 먼저 지지한 사람들 중 하나로 몰몬경 번역의 마지막 달 동안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현세적, 영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휘트머 형제 중 5명은 몰몬경의 증인으로 간주되며 그 증인 중 2명은 휘트머 가족과 결혼하였습니다. 또한 그 가족의 가장인 메리 휘트머 자매는 금판에 대한 비공식 증인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가족 중에서 데이비드 휘트머는 회복 초기에 가장 탁월한 가문이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와의 우정은 휘트머 가족과 조셉 스미스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셉과 나이가 같았으며 휘트머가의 모든 형제 중에서 조셉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한 몰몬경의 새 증인 교리와 성약 17편 3조 중 한 명으로 봉사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하늘의 천사와 니파이인의 기록과 유물을 직접 본 그는 남은 생애 동안 그 성스러운 사건들과 몰몬경에 대한 간증에 충실했습니다. 후에 그는 오하이오로 집합하라는 주님의 부름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 후 미주리주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 한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데이비드 휘트머가 1838년 4월 13일에 파문된 이유는 무엇인가? 1829년 여름에 천사와 금판에 대한 경험을 한 후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충실하게 교회를 지지했습니다. 1831년에 그는 미주리주 잭슨군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1833년 가을에 성도들이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을 때 데이비드는 지상의 거의 모든 소유물을 잃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834년 여름에 조셉 스미스가 시온 진영과 함께 미주리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만났던 교회 회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데이비드는 미주리주 대제사 본부 평의회 회장으로 지지받았으며 이로써 실질적으로 미주리주에 있는 교회의 감리 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오하이오주와 미주리주에 있는 2개의 스테이크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제1회장단은 조셉 스미스, 시드니, 리그돈, 올리버 카우드리 오하이오주 고등평의회 회장단으로 지지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102편 1에서 3절 참조. 그러므로 교회에서 유일하게 다른 스테이크의 지도자라는 데이비드의 지위는 지도자로서 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데이비드를 이 교회의 지도자나 선지자로 임명했으며 그 임명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1837년 커틀랜드 안전협회가 실패하자 일부 이탈자들은 조셉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지 않는 타락한 선지자라고 결론지었고 데이비드 휘트머가 지도권의 몫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리검 영에 따르면 1837년 말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를 교회 회장에서 해임하고 데이비드 휘트머로 교체하기 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브리검은 훗날 그의 역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경우에 12사도 중 몇 명, 몰몬경의 증인들, 그리고 교회의 다른 여건들이 성전 위층 방에서 평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문제는 어떻게 선지자 조셉이 면직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비드 휘트머가 교회 회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를 교체하려는 계획을 들은 브리검은 이의를 제기했고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그들에게 조셉은 선지자이고 저도 그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를 욕하고 중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임명을 파괴할 수는 없으며 그들 자신의 권위를 파괴하고 그들을 선지자와 하나님께 묶어놓은 실을 끊고 스스로를 지옥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조셉,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는 1837년의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1838년 1월 26일 데이비드와 W. 펠프스, 존 휘트머가
미주리주 교회 회장단에서 해임되었습니다. 1838년 4월 데이비드는 파웨스트에 있는 미주리주 고등평의회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답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몇 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는데 특히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비기독교적 행동, 반대자들과 연합하고 같은 정신을 지니며 커틀랜드의 반대자들과 조셉 스미스 2세에게 편지를 쓴다. 다른 세 가지 혐의는 부름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한 것, 대의와 교회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것, 그리고 고등평의회에 보내는 모욕적인 편지를 통해 자신을 그리스도의 교회 회장이라고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등평의회의 고발에 대해 직접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전 공의회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고등평의회와 이전 평의회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적인 행로를 추구하겠다며 다른 사람들이 계시를 어기는 그들의 표준에 이르게 하겠다고 비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비드는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의 공경을 겪지 않기 위해 나는 이로써 당신의 교제와 교제를 떠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곳, 하늘의 계시가 지켜지고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는 곳을 찾기로 선택합니다. 그 편지를 읽은 후 평의원들은 데이비드가 경멸적으로 교제와 친교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토마스 B. 마시는 데이비드 휘트머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Y. 데이비드 휘트머는 몇 가지 이유로 더 이상 교회 회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데 그 중 하나는 그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주제넘게 교회 회장이라는 서명을 했는데 1837년 초나 다른 어느 때에도 그런 지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고등평의회의 권위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혐의를 반박하지도 않았으며 후회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도 하지 않았으며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의 처남인 올리버 카우드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단절된 다음날 파문되었다. 몰몬경에 이 두 증인을 동시에 잃은 것은 교회 전체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휘트머 가족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 곧 파웨스트를 떠나 미주리주 리치몬드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데이비드는 세 증인 중 유일하게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이 끝날 때까지 몰몬경의 진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지켰습니다. 저는 세 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몰몬경에 대한 간증이나 그 책과 함께 출판된 지 오래된 그 증거를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그 간증을 고수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오도되거나 동일한 견해에 관한 나의 현재 견해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그때 만들어지고 출판된 나의 모든 진술이 진실임을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미주리주 리치몬드에 있는 데이비드의 묘비에는 돌에 새겨진 유대인의 기록과 니파인의 기록은 하나이다. 진리는 영원하니라.